안녕하십니까. 교육격차 과연 학교의 탓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2학년 2반 박채린입니다.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사회에서의 교육격차 문제, 두 번째로는 콜맨 보고서, 세 번째로는 미국의 보상교육 및 아동나고 방지법, 네 번째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다섯 번째로 결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교육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격차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교육격차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수준 차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저는 이렇게 교육격차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를 총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일즈와 진티스의 재생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마르크스 교육론에 입각하여 교육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연구하였는데요. 이 재생산 이론은 학교 교육과 경제구조가 상응한다고 보았으며 학교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성격의 주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계층 불평등을 존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기존 질서의 정당화에 기여하고 계층적 질서를 재생산시킨다는 갈등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의 도래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며 학교의 역할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층 간의 양극화는 더욱 더 진행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리토크라시의 몰락입니다.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회자본에 따른 교육의 역할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인식하는 청년의 성공 요인이 미국은 노력이 1위, 중국과 일본은 재능이 1위인데 비하여 한국만 부모의 재력이 1위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2위는 인맥, 3위는 재능이었으며 노력은 아예 순위권 밖이었죠. 마지막으로 OECD 가정배경 영향력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평균은 큰 변화가 없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보다 2015년에 2배 이상 급증해 타국보다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수저세습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가정적 배경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가정 배경에 따른 연령별 아동기 인지 능력 격차에 따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3세를 기준으로 가정 배경에 따른 연령별 아동기 인지 능력 격차가 더욱더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순위에 따른 학원비 순위와 서울대 입학생 비율 순위 간의 상관계수를 연구한 결과인데요. 상관계수는 0.929%로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통계 자료로는 학교 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에 따른 우수학력 비율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경우 어느 학교든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우수학력 비율에서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육 격차와 관련된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콜맨 보고서입니다. 콜맨 보고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 성별, 인구, 인종,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자 도대체 무엇이 이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행하게 된 연구인데요. 연구 결과 학교의 시설, 설비, 교사의 유능성 등과 같은 학교의 내적 요인보다는 부모의 양육 방법, 부모의 사회적 활동, 문화, 자본, 가족 내외의 사회관계 등 학교 외적 요인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하나의 요건들만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만 할까요? 아니죠. 학교 외적의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기보다는 학생의 가정 배경을 고려하여 더 유연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적 예로는 미국의 보상교육이 있는데요. 이는 여러 교육 단계에 따라 다소 목적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 교육 방법에는 총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플로우스루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주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플로우스루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계속하여 종합적인 서비스와 부모의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여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시도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로우스루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개념이 초등학교와의 연관성 속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K-3, K-5 등의 개념을 발달시키게 되었습니다. 2001년 교육혁신을 선언하면서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단행하였는데요. 바로 아동낙오 방지법입니다. 이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미국의 각 주가 성취도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 교사는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2006년까지 3학년에서 8학년까지 모든 학생들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와 수학 시험을 1회 실시, 2008년까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1회 과학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기준에 따른 하위 그룹이 연간 적정 향상에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학교는 제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3년 연속 연간 적성 향상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조사를 해고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낙오 방지법 하에서 하위 그룹의 모든 학생들은 1990년까지 40%의 능숙도를 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설명인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을 중심에 둔 학습 개념 설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관점과 학습 경험의 의미를 규명하여 총론과 강론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환경 및 배려 대상 교육을 체계화시키도록 하였는데요. 기존의 3R을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입니다.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 간 상호협조 체제를 마련을 해서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 격차 과연 학교만의 탓일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